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승이고요. 오늘은 불평등의 열차를 내달리게 한 좌파 엘리트의 위선과 우파 엘리트 탐욕을 결국 우리가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어떤 그 엘리트 민주주의, 그 가두제화된 엘리트 민주주의, 카르텔 엘리트 민주주의를 견제하면서 우리가 지역자치의 길을 가야 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설국열차를 가졌는데요. 이 설국열차에서는 미래 세대에서 기후 양극화에서 윌포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어떤 그 약간 권위주의 형태의 정치 체제가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강하게 생태 바슴 형태의 정치 체제가 있고 양극화인데, 지금은 어떤 형태의 설국열차냐 하면은 기후 위기에 이제 앞서서 사실 우리가 이제 이 설국열차를 대비한 차원에서 설국열차인데, 지금도 양극화된 불평등 체제인데, 이런 체제를 정당화하는 것이 바로 브라만 좌파라고 할 수 있는 그 엘리트 좌파가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상인 우파, 금융 자본에 충실한 상인 우파들의 탐욕에 의해서 지금 양극화 불평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토마 피케트가 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1세기 자본이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에서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불평등은 경제적인 것도 기술공학적인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데올로기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다. 저는 한동안 사실은 이제 이 경제학적인 기술공학적인 차원이 이제 양극화 불평등을 많이 가져온다 생각했는데,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정치 실패가 이 양극화 불평등을 많이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21세기 자본이라든지 자본과 이데올로기에서 이 토마 피케티가 강조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지금 양극화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같으면 강남 좌파죠. 미국의 그 브라만 좌파, 아, 또 뭐 상인 우파 있는데, 브라만 좌파는 학력과 지식 자본을 축적한 이 좌파인데, 원래 이 좌파들이 그 5, 60대는 이제 저학력의 가난한 사람들을 이익을 도모해 주는데, 지금은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를 옹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 노동자의 정당이었던 좌파 정당이 고학력과 고소득자의 정당으로 변함으로 말미암아 진보 정당의 가난한 저학력 유권자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공공연히 능력주의 정당으로 이제 변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저학력자들이 이제 보수당을 지지할 경우가 생겼는데, 이, 그 진보 정당이 브라만 좌파의 논리 가운데 함몰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 브라만 좌파들이 그 불평등과 양극화를 옹호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강남 좌파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강남 우파가 고소용이 있다면은 강남 좌파는 이제 가장 상징적으로 그 뭐냐면은 조국 그 교수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조국 교수는 최근에 이제 조국 혁신당을 했지만 이미 지난달 2심에서 자녀의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는데, 그러면서 그가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 대학 입시 기획 운동이라는 거죠. 이런 짓을 이제 미국의 브라만 좌파들이 이제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위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약간 이제 탐욕적인 그 상인 우파도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인 자산 그 금융 자본의 그 정당이 보수 정당도 가난한 50%에게 민족주의 정서와 일자리 지키기 정책으로 유인하면서 포퓰리즘의 득세를 가져왔지만, 심지어 브라만 좌파, 이 상인 우파 모두, 그러니까 상인 우파는 금융 자본 축적을 지향한 우파죠. 그 이들이 가장 저 세계화 시대에 가장 이제 그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예, 세계화 시대에 금융자본 축적을 통해서 가장 수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이들이 이제 상인 우파들인데, 모두 그 현행 경제 체계와 지식 엘리트와 금융 엘리트, 양쪽에 모두 이득이 되는 현재 세계화 양상을 지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인우파, 즉 금융 자본 축적을 추구하는 상인우파들은 세계화에서 엄청난 돈을 벌는데도 버리죠. 물론 우리나라 같으면 한류가 다른 뭐 가장 세계화에 가장 잘 반응한 지역화의 흐름을 수도권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수혜자는 바로 상인우파라는 거죠. 금융자본 축적을 지향하는 상인우파들이 세계화에서 가장 그 수혜자인데, 근데 사실은 이 그 좌파의 브라만 좌파들도 세계화를 굉장히 이제 지지하죠. 그래서 이제 이 그 브라만 좌파와 상인 우파 시대적 이런 어떤 세계화를 지지하는 다중 엘리트 체계는 사실은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이전에 사문 사회에 회귀한 것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프랑스 혁명 이전에 그 사문 사회는 뭐냐면은 그 토마 피케티에 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미 고대 사회는 이미 사문 사회였다. 사제와 귀족과 평민으로 이루어진 이 사문 사회였는데 프랑스 혁명까지 기독교 사회 전체뿐만 아니라 힌두교, 이슬람교, 중국과 일본 등 극동에서도 이런 사문 사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제와 귀족과 평민으로 이루어진 사문 사회가 있었는데 노동자는 세금을 내고 노동력을 제공했지만 권력에서 배제됐죠. 이 불평등한 체제가 끌어오다가 1789년도 프랑스 혁명으로 일어났죠.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유럽 사회에서 두 신분의 합은 5 내지 10%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제와 귀족 신분은 5, 10%였는데 그럼에도 1880년 영국 토지의 80%를 인구 0.1% 불과한 700개 가문이 소유했고 프랑스는 혁명 직전에 이내 30% 귀족이 그걸 토지를 소유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지배적인 불평등 유체제였던 거죠. 향후 이제 소유자 사회가 되는데요. 혁명 세력은 보수화됐고 자본가라는 새로운 지배 계급이 탄생했는데 과거에는 신분이 있을 때면 이제는 이제 부가 세트는 시대인데 이 시대에 사실 대의민주주의도 사실 돈 있는 사람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이제 참여했고 물론 이제 점점하면서 참여민주주의 참여자들 많았지만 그 하여튼 이 자본가가 이 시대의 영웅입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을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존 로크의 사유재산권, 소유주의, 실력주의, 비정한 사회 진화론을 이제 이때 시대를 이제 19세기 끌고 온 거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불평등의 수레바퀴는 점점 더 굳세게 흘러가다가 20세기 초반 그러니까 볼셰비크 혁명 이전까지 귀족들이나 자산 사람들에게는 아름다운 시대, 벨 에포크 시대였지만 사회학자들은 가장 힘든 시대였다는 거죠. 이때 사실은 이제 문화예술이 화려히 꼽혔지만 소득과 불평등이 가장 최고 수준이었다는 거죠. 이런 소득 그 분배에서 상위 10%는 부의 80 내지 90%를 가져갔는데 마르크스의 자본이 이런 배경 속에서 추구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차 세계대전이라는 위기 속에서 역사 최초로 이제 소득 재분배 실험이 있었고요. 프랑스는 전비 조달을 위해서 누진 소득세를 의회에서 통과시켰죠. 그리고 대공황과 전후 복구를 위해서 뉴딜 정책 등으로 진보 정책이 시행됐고 미국은 복지를 제도화했죠. 결과적으로 소득 불평등 급속히 축소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특별히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등 모든 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토마 피케티에 하면은 1945년 80년대까지의 황금 시대가 영국이 대처 미국 레이건과 등장과 함께 막을 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현 시대는 불평등이 극에 달하고 재산을 가진 백인에서 남성에만 근사했던 1차 세계대전 직전의 벨 에포크 시대로 회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1세기가 세습 자본주의 시대랍니다. 예. 특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 설국열차, 이런 어떤 열차를 만든 것이 바로 보수화된 브라만 좌파고 학력 지식 자본을 축적한 좌파고 또 이제 금융 자본을 모았던 쓸어 담았던 상위 우파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세계화를 옹호하면서 우리나라 음, 음, 장남 그 강남 좌파였지만 이들이 결국 그 뭐냐 하면은 브라만 좌파 이 상위 우파가 금융 자본 축적을 지향하는 우파나 또 세계를 옹호하는 이런 좌파나 모두 사실은 이제 불평등과 양극화 체계를 옹호했고
우리는 지금 이런 다중 엘리트 체계, 카르텔 체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대안은 뭐냐 하면은 뭐 물론 이제 피케티는 유럽 청년들에게 성인 평균 자산 60%를 지급하자. 급진적 기본소득 실험이라든지 사회연방주의 등을 이제 주장하고 있지만 저는 다음 세대가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대안은 역시 평등과 교육을 위한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투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그 지역자치당도 사실은 양극화,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이 시대에서 그리고 사실 수도권만 사실 그 브라만 좌파나 상인 우파가 세계 옹호인데 세계에서 가장 좀 이렇게 잘 적응했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한류 같은 건데 그러나 3, 4차 산업혁명도 어떤 세계화 속에서 수도권 지역은 잘 이제 됐는데 지금 이 지방의 사회학자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견제하며 나아가는 지역자치연구소, 지역자치당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특별히 교육과 평등 영역에서 투쟁하면서 꼭 토마 피케티 뭐 주장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투쟁하면서 미래를 열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